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간 지지 라인으로 여겨졌던 모든 그 선들이 주말 사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6개월 동안만 보더라도 6개월 대비해서 지금 전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섣부르게 매매를 진행하셨다가는 정말 큰 피해를 입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끝까지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과연 반등의 시작을 우리가 어디서 체크를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전략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게요. 먼저 비트마루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입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원했던 지지 라인을 지지받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실 건데 사실상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어느 공략 코인을 들어가느냐 이것을 좀 중점으로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장 속에서도 또 트론은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언제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냐가 문제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 돌파구를 찾는 그런 방법들 많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지만 일주일 동안 빨간불을 켜낸 코인들은 있습니다. 트론 같은 경우에도 약 3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하시면서 오늘의 공략 코인 또 어떤 게 있을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을 기점으로 이제 35K 부근이 좀 깨지고 35K까지 조금 내려갔다가 지금 밑꼬리를 달고 살짝 반등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조금 좀 좋지 못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여기까지 조금 지지를 받는 구간이 있고요. 근데 마냥 아마 차트가 빠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지지받고 지금 밑꼬리 달고 올라와 주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아마 지금 계속 조금 추가적인 낙폭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 조금 위험한 자리에 와 있다는 거 좀 투자자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K 부근에서는 아마 크게 조금 반등을 해줄 것으로 좀 예상되니까 이 부분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이러한 시장에서도 앞서 비트마루님 말씀해주신 이제 트론 같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시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 잘 이제 캐치하셔가지고 오늘 투더 골드문 잘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시장만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증시시장 모두 좀 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악재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전망에 관한 얘기들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네, 오늘 악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또 매번 말씀드리지만 촉매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추가 하락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이 추가적인 하락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보유보다는 손절을 좀 택하겠죠. 그러면서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에 제가 가지고 나온 악재도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보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우선 워스 차팅의 설립자입니다. 카터 브렉스턴 워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 비트코인은 추가적으로 3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많이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지난 4일이었죠. FOMC 회의에서 이제 0.5%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어요. 미국이. 이전에는 이제 0.75%를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0.75까지는 안 올라가고 0.5%만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이 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제는 6월, 7월 FOMC 회의가 추가적으로 있고 그 안에서 또 한 번 0.5%, 0.5%씩 상승시킨다, 금리를 인상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동산도 못합니다. 모든 경제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만 달러로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작년 6월의 가격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럼 1년 동안의 상승과 하락이 똑같이 나오면서 사이클 한번 돌았다, 도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지라인은 지금 현 구간이 아니라 조금 더 아래 상태에서 지지라인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진행을 했고요. 그동안 이제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상승을 전망했던 블룸버그 역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번에 좀 위험하다라는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의 긴축 정책이 가장 1순위 이유고요. 두 번째가 긴축 정책이 왜 일어나느냐.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경제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찰나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미국이 지금 세계 경제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사용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위험 회피 수단으로 인해서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에 매도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명이 더 있죠. 페어리드 스트레이터스의 창업자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하락을 예견을 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차트적인 분석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든지 제가 잠시 후에 또 같이 한번 봐볼게요.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트적인 분석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차트적인 지지 라인을 깨졌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그 라인은 저항대 라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승이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우리 투자자분들 불안해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왜 필요가 없냐면 자, 우리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혹시 워스 차팅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는 회원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설립자가 카터 브렉스턴 위스든 뭐 누구든 그런 걸 아예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비트코인 내려간다. 이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상하게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 유명인사들이 나와서 비트코인은 급락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급등할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말대로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이미 10만 달러를 찍고 내려와서 영원의 수렴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은 예측일 뿐이고 지금 현재 본인들이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숏 포지션을 잡고 있든 롱 포지션을 잡고 있든 본인의 입맛에 맞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그 호들링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예전에는 많이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그 위에서 차익 수익 실현도 하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손절도 하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유동성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정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홀더들이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보유한다. 지금 현재 1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작년 6월의 가격과 지금 현재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비슷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까지는 작년 6월의 구간보다 윗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1년 이상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지갑의 수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비트코인이 8천만 원 올라가고 7천만 원 올라갔을 때도 매도를 하지 않고 차익 물량 실현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8천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구간까지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상황에서 매도할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매수를 했을 때 왜 매수를 했냐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이제 미래의 가치가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을 한 것이지 지금 단기적인 가격에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매도할 사람들은 좀 많이 매도하지 않았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호재성의 이슈를 말씀드릴 때 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전체적인 뭐 전쟁이라든지 금리 인상 이런 상황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건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만 단독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안 좋은 상황이겠지만 지금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있고요. 부동산도 떨어지고 있고요. 모든 경제시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투자 심리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물려있다고 섣불리 손절을 치는 것보다 그렇다고 뭐 추가 매수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관망의 장세를 조금 더 유지하면서 여유롭게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속적인 이 연준의 긴축 정책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맞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 안 좋은 전망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호들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또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코인 트레이너님의 악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악재는 이제 앞서 비트마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지금 오늘 아마 뭐 국내장 그리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심지어 지금 채권 하시는 분들까지 정말 인플레이션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시장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주 뭐 목, 금 그리고 오늘 지금 미 선물 지수를 확인해 봤을 때 오늘 장도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이제 선물 지수를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이랑 같이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일단 선물 지수만 봤을 때는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또 이제 5월 9일 뭐 전승 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 블라디미르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랑 이제 뭐 핵을 쓸 건지 아니면 뭐 정말 전면전을 할 건지 아니면 종전을 할 건지 이거 관련한 이제 이슈가 이제 5시간 정도 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모스크바 시간을 제가 이제 확인을 지금 잠깐 해봤을 때 오전 이제 6시 정도 되고 있는데 일단 모스크바 시간으로 한 점심 정도에 아마 이런 발언이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그 누구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조금 흔들리는 모습 가지고 있지만 비단 이제 앞서 비트마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들 계속 여기에 투자해 주고 있고요. 이 시장이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즉 유동성 축소의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 요 두 가지 요런 이슈 그리고 뭐 중국 봉쇄 이슈도 있고요. 지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 이슈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투자 시장 원래 유동성이 이제 축소되게 되면은 이제 투자 시장은 이제 거기에 있어서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축소되게 되면은 시장을 이제 공급과 수요를 맞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급이 유동성이 동급되는 시점이 올 거고 그런 시점에 맞춰서 코인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지금 추매를 해야 되냐 바이 더 딥이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바이 더 딥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보통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뭐 장 보시거나 하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물가가 오른 거를 체감하실 거예요.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이 이걸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몸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미 왔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은데에 한 표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조금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되고 있지만 우리 지금까지 경제 시장을 봤을 때 이제 파월 연준의장 열심히 이제 일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금리를 올려가지고 조금 투자 시장 잠깐 단기적으로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정상화 시장으로 이제 되돌리려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죽이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힘들지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관망하는 포지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자세하게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차트 보시면은 비트코인 바이낸스 15분봉 차트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기까지 유지를 해주고 있다가 34K 부근을 유지해주고 있다가 좀 급격하게 조금 빠지는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다행히도 밑골이 달고 지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조금 동반한 음봉으로 도지를 만들어줬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거의 이제 하락은 거의 끝나갔다. 조금 추가 하락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 자리이지만 이제 보통 이제 하락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ABC 패턴으로 이제 하락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반등이 굉장히 좀 약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상으로 봤을 때 0.236 라인까지밖에 이제 반등을 해주지 못했어요. 이 라인 보시면 여기까지밖에 반등을 못 해주고 좀 빠지는 이런 모습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데 보통 이제 A 파동보다 C 파가 조금 더 긴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제 한 32K 부근에서는 좀 지지를 받고 거기서 반등해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이제 온체인 지표입니다. 거래소 이제 보유량인데 지금 최근 구간 보시면은 거래소 보유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제 어제 정도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들이 그렇게 크게 팔지 않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래소 순 입출금량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래소 출금량, 입출금량을 봤을 때 기존 시장과 크게 이제 별반 다를 거 없는 출금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출금을 많이 해가거나 입금을 많이 해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와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 정말 이제 비트코인이 진짜 고점이고 찐 하락이다. 지금 마지막이다. 지금 다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채굴자 지표, 이제 MPI 지표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MPI 지표를 확인해 봤을 때 일단 이 보라 색깔 이제 채굴자 지표가 보통 이 점선이죠. 이 점선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보통 채굴자들이 많이 팝니다. 채굴자들이 최근에 많이 팔았던 구간은 이제 비트코인의 46K를 찍었던 부분이죠. 이 보라색 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이 지표, 이 채굴자 지표가 2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보통 채굴자들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현재 구간 보시면 거의 채굴자들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이제 고점이고 마지막 기회다, 정말 찐 하락이다라고 한다면은 채굴자들이 다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격도 채굴자들한테는 이득을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마지막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구간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정말 찐 하락은 아니고 지금 일단 유동성 축소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비트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 지금 춤에 들어가기에는 이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보수적으로 지금 시장 보는 게 좋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3% 정도 지금 시장에 붙어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프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했다가는 지금 김프가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런 것들에 다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 3% 정도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세 차이까지 이제 고려해 생각해 본다면 지금 추매보다는 조금 시장 길게 보시고 관망 포지션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또 목요일 날 CPI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예상은 이제 8.1% 정도로 이제 좀 전망 중인데 이 결과가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나오기를 조금 바라면서 이제 너무 투자자분들 걱정하지 말고 조금 시장 길게 보고 지금 단기적으로 힘들지만 5월 달은 매해 조금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괴롭히지만 작년에 이제 5월, 6월 지나고 정말 좋은 장면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손절했다면은 그때 작년처럼 다시 좋은 장 왔을 때 오히려 더 익절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손절보다는 조금 관망하시고 좀 보수적으로 길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당장의 선물 시장 상황도 좋지가 않고 여러모로 좀 불안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일단 오늘과 내일 32K 부근을 잘 지지해주는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김프도 3%가량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좀 매매를 진행하시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 어떤 호재들이 또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호재 뉴스 해야 될 것 같아요. 악재 뉴스 하면은 너무 또 침울해지기 때문에 네. 오늘 호재 뉴스는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을 했었을 때 사실 카카오에서는 비트코인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일본 내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했던 또 기억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카카오에서 직접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냐면 카카오뱅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건데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각 거래소들은 각 은행들과 실명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인원과 빗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농협과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업비트는 K뱅크와 연결이 되어서 이제 업비트에서 출금을 할 때는 K뱅크 통장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폐에 진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모여서 스터디를 진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었는데 어떤 스터디냐면 가상자산 분야에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를 진행을 했다라고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속을 파보니까 어떤 스터디를 진행을 했냐. 그 안에서 대부분 했던 게 거래소 솔루션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트래블룰 적용을 어떻게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자금 세탁 방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실명 계좌 때 사용되는 이런 문구들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카카오뱅크가 실질적으로 거래소들과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본격적으로 실명계좌 은행으로 다시 한번 들어올지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번에 코인원과 빗썸과 이렇게 두 거래소와 함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투자자분들 코인원과 빗썸은 지금 현재 농협과 재계약 체결을 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거래소는 1거래소 1은행 이런 식의 지금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었고 이게 관행으로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과연 빗썸과 만약에 코인원이 농협과 계약을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뱅크가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정말 국내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카카오뱅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겠지만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연히 카카오뱅크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카카오톡과도 연결이 될 거고요. 지금 클립이라는 계좌가 카카오톡과 연결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암호화폐에 들어올 때 접근성이 더욱더 뛰어나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식보다 코인이
거래량이 좀 부족한 이유를 좀 보면은 거래소를 가입하기에 절차가 상당히 많아요. 어디 은행에서 뭐 인증도 받아야 되고요. 또 코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통장도 안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실명 계좌 인증이라고 해서 개인 지갑을 또 연결하려면 또 복잡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주식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쉽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 코인에 대한 진입 문턱이 더욱더 낮아져서 유동성이 더욱더 증가되지 않을까, 거래량이 증가되지 않을까 상당히 좋은 소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앞서서 이제 걸림돌도 또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떤 걸림돌이 존재하냐면 우선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진행을 해야 돼요. 기존의 K뱅크를 제외한 기존의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시중은행들이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든지 뭐 불법 테러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많이 지켜왔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법안들이 잘 지켜지고 있고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를 금융당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카카오뱅크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큰 파장이 있을 것은 뻔한데 과연 이 카카오뱅크가 지금 현재 트러블 적용이라든지 자금 세탁 방지법 그리고 전 세계의 그런 권고안들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되고요. 바로 당장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관 투자들 카카오도 들어온다라는 것만 으로도 상당히 좋은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은 내려가지만 예전에 2017년도 상승과 급락 그 장세와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좋은 상황입니다. 왜 좋은 상황이냐면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제 테슬라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알고 계시죠. 페이팔 알고 계시죠. 전 세계의 유명한 기업들이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해 왔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많이 느렸지만 국내에서도 지금 우리은행, 국민은행, 시중은행들도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을 지금 요청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암호화폐는 지금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추가적으로는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거래소들과 함께 가상자산 실명 계좌를 계약할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 금융당국과 협의를 잘 이뤄내야겠지만 일단 카카오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점 그리고 유동적인 측면에서 좋아지고 또 거래량 자체도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오늘의 호재는 지금 가격적인 측면은 사실상 이제 악재인데 가격적 측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호재가 굉장히 많은 이제 시장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카카오 말씀해 주셨는데 카카오 또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죠. 카카오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제 주가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유동성이 좀 축소되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건 이제 GS 리테일이랑 신세계백화점 이런 이제 유통 회사들이 이제 NFT 사업에 조금 진출을 하는 건데 GS 리테일도 굉장히 많이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주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보복 소비의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죠.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동성 축소에 있는 부분, 코스피가 빠져버리면은 사실상 기업 같은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가 조금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이제 비트코인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가격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GS 리테일을 이제 NFT 우리나라 프로젝트죠. 이제 메타콩즈랑 이제 손잡고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메타콩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차라도 이제 같이 이제 NFT를 개발을 하고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GS 리테일이 또 메타콩즈랑 손을 잡았고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NFT 프로젝트 이제 푸빌라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푸빌라는 이제 클레이튼 전용 이제 지갑 카이러스를 연동해서 민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NFT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통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민팅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NFT의 대체 불가능한 특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유통업계 기업과 이제 소비자 간에 연결해주는 이제 B2C 부분의 중심의 이제 사업 구조랑 이제 잘 맞는다는 이런 분석이 조금 나오면서 이 기업에서 이렇게 마케팅 용도로 정말 NFT를 활용하기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기업 홍보나 한정판 NFT 제품 출시하면서 NFT 로고를 같이 줘서 그것도 같이 팔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 유통 측면에서 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유통업계에서도 NFT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 제가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구찌 여러분들 다들 좋아하시는 게 명품 매장이죠. 구찌에서도 이제 이달 말부터 이제 일부 미국 매장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구찌, 루이비통 이런 회사들이 정말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입니다. 기업 경영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 기업의 철학 같은 부분 그리고 뭔가 새롭게 잘 하지 않아요. 그런 기업들은 뭔가 자기네들 카펙스 투자를 그렇게 미친 듯이 늘리지도 않고 그런 기업들 재무제표 살펴보면 현금이 진짜 어마무지하게 쌓여 있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 시장을 정말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경영 자체를 보수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의 이제 구찌가 이제 암호화폐 결제를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앞으로 잠재적으로 어떻게 전자상거래를 교란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나서 메타버스 블록체인 웹 3.0에 굉장히 구찌가 관심이 많고 최근에 이제 로블록스의 이제 가상 체험 공간이 이제 구찌 가든을 좀 구축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로블록스 상점에서 4,155달러 약 이제 522만 원의 정도의 이제 약 리셀도 구찌 이제 NFT를 리셀도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눈독 들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더 샌드박스 다들 아시는 샌드박스에도 이제 구찌 중고 플랫폼 이제 구찌 볼트 뭐 체험 공간을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봤던 이제 이런 명품 사업이 이제 계속해서 이쪽 암호화폐에 발을 들이고 있다.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구찌 궁금해하셔가지고 구찌 뭐 인베스팅 같은데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아마 구찌 매장도 구찌 지금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금 빠지는 이런 모습을 이제 확인 가능하신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유동성 축소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투자 시장 조금 위축되지만 이 밑에서도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멈추지 않고 있고 오프 화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암호화폐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였고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이제 필립 플레인 이런 브랜드도 지금 약 이제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서 이제 받은 축적한 비트코인이 약 150개 정도 이제 된다고 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손해볼 행동들 내가 생각했을 때 판단했을 때 이 시장 지금 내가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았을 때 이게 더 폭락하겠다 여기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폭락할 거면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셨을 때 지금도 물밑에서는 기업들 계속 투자 진행 중이고 마찬가지로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웹 3.0 관련해가지고 웹 3.0이랑 탈중앙화 P2E 관련 이제 기술자들을 채용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파일코인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랑 이제 6G 지금 5G인데 5G로는 조금 느리고 6G로 좀 넘어가게 되면은 이 클라우드가 굉장히 핫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 5년, 10년 뒤에는 우리가 뭐 게임을 한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스팀 같은 거 하나 받아가지고 클릭만 하면은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에 있는 게임을 내가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연동해가지고 게임을 즐기거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 내가 이제 메모리에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으면은 실시간으로 정말 빠르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많이 주목을 받았던 이제 파일코인인데 뭐 파일코인이 정말 유망하지만 지금 차트상은 좋지 않죠. 그런 부분을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뜰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 클라우드 사업, B2E 사업 앞으로 계속해서 뜰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여기에서 구글이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 시장은 계속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너무 우리 투자자분들 암호화폐 가격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NFT 쪽에서의 호재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국내 유통 대기업들, GS 리테일이라든지 신세계백화점에서도 이제는 NFT 사업으로 좀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NFT나 민팅 이런 것들에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명품 브랜드들, 대표적으로 구찌에서도 이제는 구찌 가든 이런 것들을 로블록스나 더 샌드박스 상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명품을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일단 NFT나 메타버스 쪽 사업이 계속해서 좀 넓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암호화폐 가격적인 측면은 떨어지고 있지만 가치적인 측면은 올라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시장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이슈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의 특징 코인부터 살펴볼게요. 네, 제가 처음에 인사를 드릴 때 트론을 좀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코인은 있다라고 해서 당연히 특징 코인으로 트론을 가지고 와야만 됐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올라간 코인이 트론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이 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올라갔는지를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트론 예전에 그 저스틴 선이 이제 트론의 창시자죠. 저스틴 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 그리고 또 크레이그 라이트보다 더한 언론 플레이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저스틴 선의 말 한마디에 트론이 엄청나게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또 급락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저스틴 선이 그 최근에 USDD라는 트론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표를 하면서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100만 UST를 구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UST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테라입니다. 테라 UST를 지금 구매를 했는데 이 테라 UST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트론이 개발하고 있는 발표를 한 USDD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코인인 USDD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UST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항상 이 저스틴 선은 그냥 남기지 않아요. 의미심장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100만 USDD를 구매하면서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요렇게만 남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도 개발을 했고 사실 비트토렌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저스틴 선이 토렌트를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다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인수에 성공하고 엄청난 또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UST를 추가적으로 100만 개 이상 구매를 했고 본인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D도 차질 없이 발행이 된다, 발표를 했다라고 한다면 트론이 또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또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들어왔고요. 자, 실제로 이런 장세 속에서 이만큼의 상승을 낸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면서 트론 같은 경우를 바로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는 이런 거를 특징 코인을 설명해 드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아마 속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미 올라간 거를 설명하면 뭐하냐. 지금 내려가고 올라갈 거를 설명해 줘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건데 올라갈 거는 제가 잠시 후에 공략주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매수하지 말라고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추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말 많이 올랐어요. 지금 장세가 계속 힘든 장세, 힘들어요. 지금 손절했어요. 이런 장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지라인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뚫렸다가 다시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빨간선 라인을 보면 62동 평균선의 중장기적 지지라인입니다. 그 안을 지지받고 올라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디를 돌파할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냐면 자, 예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장대 양봉을 내보냈는데 이 윗꼬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디에 멈췄냐? 여기에서 저항대 라인이 강하게 받고 멈췄었다. 자, 그러면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 지지 라인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돌파를 했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돌파 후 안착이 이런 겁니다. 뚫어놓고 안착하고 다음 캔들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장세에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음봉이 이전의 저항대 라인이 이제는 지지 라인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진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고요. 이러면서 양음양 상승 패턴으로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 상승은 이미 나왔고요. 돌파할 때 2차 상승도 나왔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5일 이동평균선, 10일, 20일, 60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물론 코인 같은 경우에는 7일 동안 한 사이클로 움직이기 때문에 7일 이동평균선의 일주일의 흐름은 맞지만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이 주식에서 따온 보조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은 아직도 22동평균선의 중심선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개념을 좀 붙여서 50, 20, 60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정배열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미 이격도가 커졌다는 겁니다. 살짝 꺾이고 있죠. 이렇다는 건 뭐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정배열이 되면서 올라가진 않아요. 이만큼 올라갔으면 이제는 이 위에서 차익 물량 수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지금 시장이 재미없는데 트론 혼자만 올라가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트론을 매수하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매수를 했다가 기존에 매수하신 거 이미 힘들고 또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 지금 매수한 거 또 힘들고 이러면서 투자 시장에 많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조금 한 발짝 물러주시고 자 보시면은 이전에 저항대 라인까지 이미 돌파를 했죠. 한참 돌파하라고 지금 재미없는 시장 속에서 이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좀 훌륭했다.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의 흐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의 흐름에서 보니까 주봉상에서는 지금 저항대 라인 돌파하고 올라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저항대 라인 돌파하고 올라갔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있는 거 아닌가요? 조금 더 보유하고 있으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이미 저항대 라인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조금 더 우세한 건 맞아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어디를 봐야 된다 그랬죠? 제가 저항대 라인을 돌파한다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이 버티셔야 되는데 굳이 지금 잡아서 상승 이후에 음봉이 나오는데 지금 잡아서 이 아래까지 버티시고 힘들어서 손절 치시는 것보다 여기서 차라리 이 위 지금 현재 돌파하는 걸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다 못 올라갔냐면 예전에 마찬가지로 음양음 하락 패턴이 나오는 이 시점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새로운 저항대 라인이구나. 그럼 제가 지금 조금만 물러섰다가 주봉상입니다. 조금만 물러섰다가 다시 한번 이 라인을 돌파한다면 이미 저항대 라인 돌파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양음양의 상승 패턴 혹은 추가적인 상승 장악형의 패턴이 나와준다. 그럴 때 매수를 진행하시고 지금 이미 올라간 코인들은 그냥 쳐다만 보셔라. 그러면서 다시 저항대 라인 돌파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 이 시점에서 매수는 절대 금지한다.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또 양음양 패턴 만들어주면서 큰 상승을 좀 보였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뭐 트론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는 코인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코인들이 오른 뒤에 매수를 한 경우에는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도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특징 코인 폴카닷입니다. 이제 저번 주에 좀 호재가 나오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시는 그런 코인이 아닐까 해서 제가 오랜만에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우선 폴카닷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인 이제 케빈 우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인터체인 블록체인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폴카닷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크로스체인 통신 프로토콜 XCM이라고 하죠. 이제 크로스 컨센서스 메시지 포맷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이제 요게 뭐냐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모놀로그 블록체인이고 이제 그 뒤에 모듈러 블록체인으로 거듭나려고 이더리움이 노력을 하고 있다. 레이어드 1 코인에서 이제 레이어드 1 코인이 이제 모듈러 코인으로 진화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XCM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블록체인 이제 맞춤형 기능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뭐 이런 기술 이런 언어를 이제 제공하는 이제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 향후 요거를 통해 가지고 릴레이 체인 개입 없이 파라체인에서 다른 파라체인으로 직접 이제 통신이 가능하게끔 이제 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블록체인 시장에서 제일 핫한 테마 제가 기존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요 체인과 이 블록체인과 이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이런 코스모스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핫하다,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폴카닷 같은 경우가 이제 크로스체인 통신 프로토콜을 이제 내놓게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호재가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을 좀 들뜨게 하고 아마 폴카닷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좀 아마 많이 속상해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차트의 흐름을 일단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번에 XCM 출시로 폴카닷이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진짜 진정한 이제 모듈러 블록체인으로 지금 이더리움이 하지 못하는 이 모듈러 블록체인으로 좀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건 좀 차트 보면서 언제쯤 이제 올라갈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폴카닷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시가총액 보시면은 16조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커요. 16조 원 정도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뭐 1등 비트코인, 2등 뭐 이더리움, 그리고 3등 뭐 리플이 한 40조 정도 되죠. 그 이후에 이제 10조에서 20조 사이 정도 되는 요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 많이 없는데 일단 폴카닷 굉장히 규모가 큰 체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크게 봤을 때 일단 김프 3% 정도 껴져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오늘 업비트에 왜 이렇게 많이 김프가 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김프가 많이 껴져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 큰 틀로 보시면 이게 크게 딱 봤을 때 지금 이 모습이 약간 조금 비트코인 차트랑 조금 유사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주기 때문에 대형 패시브 자금에 따라서 차트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역배열이죠. 지금 5일선 그리고 21선, 61선은 지금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좀 나오면서 역배열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만약에 내가 매수가 들어가고 싶다 지금 저점
구간인 것 같다라고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을 조금 이탈을 했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밑에 피레침 하나 있습니다. 이날이 지금 약 한 2월 24일 여기 피레침 하나 그리고 여기 지금 구간인데 이 구간 뚫고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차트 흐름상 보면은 지금 정말 조금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조금 깊게 내려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호재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호재 자체는 굉장히 좋고 전망도 굉장히 좋은 체인 중에 하나예요. 체인 중에 하나지만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이 밑에 꼬리 라인은 사실상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패닉셀에 의해서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 주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구간까지 만약에 뚫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조금 큰 폭으로 빠졌을 때 지금 밑에 구간은 12,000원까지 조금 빠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좀 추가적인 낙폭이 좀 있을 수 있는 자리예요. 마찬가지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금 조금 추가 낙폭이 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32K까지는 좀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32K 구간까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폴카드 같은 경우는 12,000원 구간까지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손절을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는 손절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이 좀 제자리로 갈 때 우리 투자는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단타로 오늘 들어가서 내일 먹고 나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조금 길게 6개월, 1년 이렇게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으니까 지금 같은 시장을 조금 길게 보시고 지금 만약에 손절하신다. 지금 만약에 폴카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여기 구간 아닌 이상은 지금 수익 손해가 조금 큰 구간이시기 때문에 지금 조금 관망하시고 지금 조금 이평선에 좀 정배열로 되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거래량 MACD가 지금 20에 붙어 있는데 여기에 최소한 50 이상으로 올라와 주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나서 그때 뭐 추매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폴카닷을 좀 구매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그때 손절이 나가시는 이런 모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큰 근본 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12,000원 라인까지는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 코인들도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대부분 테마를 탑니다. 그래서 코인 뭐 이전에 NFT 테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테마로 인해서 어떠한 코인들이 같이 엮여서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트론만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트론이 상승한 이유는 제가 USDD라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출시 발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UST죠. UST를 또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100만 개 이상 또 매수하면서 올라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트렌드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달러와 접목되고 있는 1대1의 달러 접목이 스테이블 코인이 당연히 달러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상당히 좀 불안하지 않는 코인이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쪽에 관심이 좀 클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알고 계시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습니다. 뭐 테더라든지 그리고 팍스달러라든지 트루USD 이러한 이미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은 대부분 법적 화폐와 연결되어 있는 중앙화적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중앙적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 트론에서 발표한 USDD 그리고 이번에 저스틴선이 매수한 UST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형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코인들이 이미 올라갔다면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 또 무엇이 있느냐 그런 것들도 테마를 타고 같이 관심을 또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가지고 왔고요. 저스트 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직까지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 저스트인데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이미 하락 장세가 끝이 나고 횡보 장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와중에 이제 저항대 라인만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트론과 같은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이 저스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 장세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알트코인들과 마찬가지 똑같은 차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다른 모습이 뭐냐면 지지라인이 이 아래에 있고 지금 지지라인까지 그대로 내려왔죠. 내려온 다음에 이 지지라인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약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이에요. 이렇게 지금 시장이 재미없는데 약상승을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매수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를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여기 바로 위에 22동 평균선이 추세 중심선이 있습니다. 이 라인을 뚫을 것이냐 못 뚫을 것이냐 여기서 계속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데 모든 이동평균선 5일, 10일, 20, 60이 이 안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면서 그 라인을 돌파하고 거기서 지금 음봉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또 양봉을 보였다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승부의 변곡점 라인에 왔다라는 거고요. 오늘의 거래량만 보더라도 지금 눈치 장세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트론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런 코인들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떤가. 이미 하락 이후에 올라가지 않은 하락 이후에 횡보하면서 저항대 라인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코인들 한번 노려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현재 구간이 80.90구간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신다면 주봉상의 차트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의 차트에서 지금 여기 보면 62동 평균선의 추세 중심 아니 그 추세 중장기적인 저항대 라인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 바로 위에 얼마 라인에 있냐면 89원대 라인에 있어요. 지금 뭐 수익률로 따지면 10%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저항대 라인까지는 한번 돌파하려는 시도나지 않을까. 물론 돌파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라인 터치하고 내려올 때 매도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10% 이내의 수익을 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좀 사용하셔서 매수를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89원 라인입니다. 사실상 저항대가 89원이 아니에요. 더 좀 올려서 저항대 라인은 93원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89원 라인에서 중장기적인 저항대가 있으니 이 라인 돌파되면 어차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반매도 수익 실현하시고 그 안에서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일봉상에서 좀 단기적으로 손절가 라인을 봐드릴게요. 손절가 라인 같은 경우는 밑으로 기다릴 거 없습니다. 그냥 몸통상으로 어차피 이 라인에서 저항대 돌파 못하고 내려가면 추가적인 하락이 예견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짧게 잡을게요. 자, 손절가 라인은 78원, 77원으로 잡겠습니다. 77원대 라인으로 짧게 잡고 위로 목표가는 1차 목표가 가져가시고 최종 목표가는 또 만약에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특징 코인으로 설명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스트 하락 이후 횡보 보이면서 저항 돌파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도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 공략 코인 이제 알고랜드입니다. 이제 이런 시장에서 이런 하락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단 내가 뭐 빠지고 있는 거 주워가지고 저점을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 올라가는 거에 살짝 탑승해 보는 게 훨씬 낫겠다. 그리고 자 올라가는 것 중에서 거래량이 잘 붙어 있는 것들, 거래량 없이면 알트 코인들 시가총액 작은 거 위아래로 이제 뭐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거 갑자기 혼자 올라탔다가 갑자기 혼자 물려버리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잘 거래량 좀 잘 붙어 있고 상승 추세를 이어주고 있는 이런 종목에서 한번 골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알고랜드 차트 보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알고랜드 보시면 시가총액 약 한 6.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규모가 작은 그런 코인은 아니고 최초 발행 뭐 2019년이라고 하니까 업력도 꽤 좀 된 그런 코인입니다. 우선적으로 차트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쭉 빠지다가 하락하는 하락 패널을 이탈을 했죠. 하락 패널을 좀 이탈을 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락 패널을 이탈을 해가지고 V자로 반등해 주면서 지금 볼리전 밴드 이제 상단 부분이죠. 상단 부분을 터치해주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보시면은 볼리전 밴드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지만 여기 보시면 5일선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양은양 패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강하게 이제 적산병을 그려줬죠. 적산병을 그려주면서 강하게 이제 바닥 라인에서 이제 자리 잡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 자리 잡고 올라오고 나서 기존의 매물대입니다. 기존의 매물대라고 하면 940원 구간이죠. 940원 이상으로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추천 종목을 오늘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이런 장세에서 사실상 너무 크게 들어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정말 소액으로 내 투자 시대에 뭐 5% 좀 진짜 짧게 단타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손절 라인은 오늘 이미 밑꼬리를 쳤지만 저는 좀 정말 짧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쳤지만 한 930원 정도 우선적으로 이 정도 라인에서는 이제 좀 털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만약 여기 밑으로 떨어진다면은 이 음봉 밑에 꼬리를 좀 강하게 채워버리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채우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좀 4시간 봉으로 뜯어봤을 때 좀 상승했을 때 상승하고 나서 상승했을 때 상승하고 음봉이 떠줬을 때 하락했을 때 이제 나온 거래량이 크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상승하고 나서 이 중간대 라인 정도를 좀 유지를 해주면은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중간대 라인 이상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하고요. 지금 그러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매물대 상단 라인입니다. 1,030원 정도, 1,030원까지 좀 짧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짧게 잡고 단타로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고랜드 어제도 빨간불 켜낸 종목이고 또 양음양 패턴 그려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만 일단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5% 내외에서 투자금을 좀 적게 투자하시는 방법을 권유드린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차트 분석과 매매 전략은 오후 1시 반부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골드색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나는 핸드폰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코인 트레이너님과 함께 지금 시점에서 우리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내 알트코인들이 어디 부근에 위치해 있는지 진단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